안녕하세요. 양따시교 국어 교실입니다. 오늘은 1단원 문학이라는 선물의 두 번째 소단원 비망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망록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주요 내용은요. 이 문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인데 자아성찰이라는 선물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작품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 비망록을 통해서 이런 자아성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비망록이라는 작품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갈래, 종류는 자유시고 서정시죠. 여러분의 교과서에 배우는 대부분의 시가 자유시고 서정시가 되겠습니다.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가 되겠죠. 비망록의 성격은요, 자기 반성적이죠. 그 다음에 고백적이다, 이런 것이고요. 어조는 역시 반성적인 어조가 되겠고요. 이 시에서 지은이가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 주제는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깨달음, 자각, 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시상이 전개되고요. 또한 이것이 운율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 다음 담담한 어조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 드러나는 것이 이 시의 특징이다라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짤을 보면 4연으로 이루어졌고요. 1년과 2년과 3년과 4년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내용이 짜여져 있습니다. 시인이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1년은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라는 자기 반성. 2년에서는요, 겸허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살고 됐으나 오히려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음을 또 반성하고 있고요. 3년에서는요, 나에게는 여전히 별처럼 빛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4년에서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평생을 어둠거렸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빈칸에 알맞은 시어를 넣어서 시적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 그리고 또 현재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시인은 먼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런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남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 다음에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 그 다음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이 허물만 내보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바라는 삶과 현실의 삶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어들에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것을 자유롭게 한번 적어보자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 일기라는 단어, 밤, 이런 것이 있죠. 이러한 단어들 속에서 우리는 자기 반성, 자아 성찰, 반성과 결심, 새로운 다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 시의 시적 화자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인데요. 다음은 이 시를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고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이야기예요, 그죠? 별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별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나 희망, 꿈을 상징하는데, 높은 밝은 그 별에 비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예술이가 이렇게 해요.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별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비치는 내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나 봐. 1년과 2년이 그 반성이 그 결과겠지라는 거예요. 인실이는요, 맞아. 눈에 익은 별이 친근한 존재를 암시한다면 돌처럼 박힌 별이라는 것은 반성하고 자책하는 아픈 마음의 표현으로 보여, 이렇게 해석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한 생활을 허둥거린다라는 표현은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 성은이는 1, 2연의 내용으로 보아 화자는 이제부터라도 더는 삶의 허무를 만들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결심, 자기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 학생들이 시를 해석하고 감상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은이가 이 시의 제목을 비망록이라고 했죠. 이렇게 한 이유를 한번 화자의 태도와 관련해서 살펴보자 라는 것이죠. 비망록이라는 것은 안이비자에다가 잊지 않겠다, 그리고 기록이죠. 잊지 않겠다 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잊지 않고 기록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자신의 소망에 비추어 현재의 모습을 반성하고, 그렇게 반성하고 성찰한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남기는 글이기 때문에 화자는 비망록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은 아닌가. 위에서 그러한 화자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에 비추어 여러분들, 이 시를 읽는 우리들의 어떤 삶의 태도를 반성하는 비망록을 한번 작성해 본다면, 이 어떻게 보면 패러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의 형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을 써보는 거예요. 뭐뭐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뭐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를 든다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내 앞가림에 바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긍정적이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약속을 잘 지키고 싶었는데 약속의 절반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 삶을 다양하게 각자 자신의 삶과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도 있겠고요. 반성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각자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비망록을 쓴다는 생각으로 이연의 내용을 한번 고쳐보자. 이것도 패러디라고 할 수 있겠죠. 형식을 그대로 두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추운 겨울 움츠린 이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홀로 사는 노인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그쵸? 되었는데, 반성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버스처럼 내 앞가림하기 바쁜 사람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 한편 시, 비망록을 완성하는 것이라,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시 한 편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꽃을 보려면 박두순. 채송아 그 낮은 꽃을 보려면 그 앞에서 고개 숙여야 한다. 그 앞에서 무릎도 꿇어야 한다. 삶의 꽃도 무릎을 꿇어야 보인다. 이 시 다음 구절들이 지닌 공통의 의미를 한번 파악해보죠. 채송아 앞에서 고개 숙여야 한다, 무릎 꿇어야 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하는, 겸손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송어의 비교를 통해서 삶의 꽃, 이게 지닌, 이 삶의 꽃이 지닌 의미를 파악해 본다면, 먼저 채송아 그 낮은 꽃이죠. 낮다, 보잘것없다, 조그맣다, 소박하다. 그에 비해서 꽃은 아름답다,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채송한 낮은 그 꽃은 삶의 꽃이다, 같은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단계에서 삶의 꽃이라는 것은 소박하고 겸손한 삶이 지닌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이렇게 내용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 깨우쳐주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소박하고 조그마한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망록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자가 바라는 삶은요, 별처럼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요. 화자의 현실은
자신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돌처럼 어무러진 삶을 살아왔다라고 자기 반성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비망록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찾아라 했는데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제목을 비망록이라 한 것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다짐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시를 읽고 주변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생각하게 배워서 자기 성찰이죠. 자기 반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